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 충격 사건 터졌다. 북한군 해상에서 일본인 40명 납치, 북한 정찰 총국 출신 탈북민 증언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머지않아 드라마 요독 스토리를 제작하게 됩니다. 드라마 요독 스토리는 이 뮤지컬 요독 스토리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원래 제가 영화 요독 스토리를 썼다가 돈이 안 돼서 드라마 요독 스토리, 이 뮤지컬 요독 스토리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드라마 요독 스토리 제작에 들어가며, 드라마 요독 스토리는 총 30부작, 1부에서 10부작까지는 지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북송 일본인들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본인 여성들이 북한으로 북송된 이후에 어떻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소상하게 이 드라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일본 이 총리에게 편지도 쓸 것이고, 또한 일본과 관련된 이 TV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제 조만간 드라마 요독 스토리와 관련해 여러분들에게 펀드를 열게 됩니다. 주식회사, 저희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드라마 요독 스토리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문화 펀드로 모시게 될지, 또한 드라마 요독 스토리뿐만 아니라 1950년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를 도왔던 일본 해군들이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의 기뢰를 제거하는 그 과정을 그린 이 6.25 때 일본 군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 드라마도 동시에 제작을 하며, 또한 2014년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던 드라마, 총 5개 드라마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자와 또 이와 관련해서는 소상하게 앞으로도 방송과 커뮤니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민군 488 부대 80년대 해상에서 일본인 40여 명 납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 피해자 17명 외에 해상에서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들이 적어도 40여 명이 추가로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철 북한 개혁방송 대표는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인 조한범 박사의 대동강 TV에 출연해 일본인 해상 납북 피해자가 적어도 40여 명이 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인 해상 납북자 존재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과 일본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승철 대표는 인민군 정찰 총국 출신의 탈북민 강철민 씨와 지난 2014년 인터뷰한 육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승철 대표에 따르면 강철민 씨는 인민군 정찰 총국 동해 448 군부대 소속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 니가타현 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민들을 심야에 납치하는 임무에
수차례 참여했습니다. 강철민 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민군 448 군부대가 해상에서 일본인 납치 임무를 벌인 것만 40여 회로 이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일본인 40여 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민 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해상 납치는 448 군부대 공작선이 일본으로 이동한 뒤 전투원 10여 명이 탑승한 고속종을 근해에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선들과는 멀리 떨어져 심야 조업하는 일본 어선만을 대상으로 납치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어선에 탑승한 젊은 일본인 소수만 납치하고 나머지는 선실에 과도 침몰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물속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사건.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와 정찰총국 출신 탈북민 강철민 씨의 말입니다. 김승철 대표,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에 올라서 제압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살해해서 배와 함께 수장시키고 딱 한 명만 데려갔다고 합니다. 탈북민 강철민 씨, 가만히 새벽 2시에서 3시에 물고기를 잡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은밀히 배에 붙어 뛰어 올라 갑판에서 납치하는 거죠. 몽땅 수장을 시켜서 배를 찾을 수 없게끔 만드는데 바다 밑을 수색하면 40여 척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니시오카 스토무 일본인 납북자 구출 회장은 지난 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해상 납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토무 회장은 10여 년 전 북한의 정찰총국 출신의 탈북민이 일본에 방문해 해상 납치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라며, 저도 해상 납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상 보안청 옛 기록에서 연관된 어선 실종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일본인 해상 납치 내용은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인 해상 납치는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며 북한 선박을 일본 선박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위장하고 일본 근해에 홀로 떨어져 있는 배에 접근해 공격하고 가장 어리고 영리한 선원을 납치한 뒤 배는 침몰시켜 나머지 선원들을 충격적으로 익사시켰다는 인민군 정찰총국 출신 간부의 증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은 지난 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북한과 일본은 단 한 건의 해상 납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 관련 사건은 모두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해상 납치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북일 관계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상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납치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안건이라 어떻게든 해법을 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납치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북일 관계는 사실상 파국으로 갑니다. 육상 납치도 북한이 전부 인정 안 하는 상황인데 북일 상황이 더 나빠지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5명만 귀국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 2021년 11월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873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 및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